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내일 하게 되면 구속이 100%다. 예, 예. 서울구치소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엄청 덥지 않습니까? 예. 자, 구치소에 가면 에어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전에 신현복 선생님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내셔가지고 네. 베스트셀러가 된 적 있잖아요. 예. 그거 잘 읽어보시면 그 감방에서는 겨울보다 여름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 그리고 겨울보다 여름에 훨씬 함께 있는 동료들을 원망하게 된다. 네. 그 체열까지도 너무 뜨거워서. 예. 그런데 이 교도소들이 전국의 교도소들이 이게 뭐 꼭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 문제가 이제 다 노후된 건물이라서 노후된 건물일수록 단열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주변 그 땅은 맨 땅에 드러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낮에 이제 복사열을 듬뿍 받아가지고 이게 달궈지면 저녁 때 이게 식는 게 아니라 그게 다시 올라와가지고 밤에 잘 때 더 덥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저 변호사 때도 접견 가보면 여름이 정말 고통스럽다 하는데 선풍기 정도 있거든요, 그냥. 예.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지금. 자, 그리고 이제 1층이냐 2층이냐 3층이냐 지난번에 이제 잡혀갔을 때 1층에 있었고 네. 제가 이제 평소에 존경하는 송영길 선화부당 대표는 3층을 3층에 강조하시는데. 있었는데 엄청 더워서 예. 이번에 윤석열 대로 반드시 3층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했고 지난번에는 6인실에 있었고 네, 네. 그러니까 독방이지만 6인실에 있었고 진짜 독방은 이제 1.5평 예, 예. 물론 이제 그 범죄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윤석열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워낙 격앙돼 있어서 구치소 가더라도 진짜 고생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자, 대통령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고 내란 수계로 재구속이 되면 예우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예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기본적으로 평등권에 반하는 생각이고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도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 일종의 그 특별 거실에 수용돼 있긴 했죠. 네. 안에서 뭐 꽤 다른 재수자들과 다른 생활을 했다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보는 눈이 워낙 많고 재수자들도 굉장히 지금 격앙돼 있을 거라서 예전과 같은 그런 호의호식을 누리는 건 어려울 것이고 저도 송영길 대표님 말씀처럼 그 3층 거실에 가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이 우리 송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조국 대표가 쓰던 방인데 거기가 남부교도소로 이감되니까 거기 송영길 대표가 가서 있었고 예 그리고 바로 아래 1층에 윤석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예. 뭐 두 칸만 올라오면 되니까. 한 번 만나기만 만났으면 한 방은 아니고 한 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게요. 그 노상원은 한 2번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예, 지나치다가 스치면서 만났다면서요. 스치면서 예, 만났는데 이제 노상원인 줄 모르고 있다가 욕을 못하고 좀 지나친 게 너무 아쉽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나오신 뒤로 제가 통화했는데요. 예. 첫 마디가 그거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변호인 접견 안 달라고 해서 미안하다. 제가 그때 전언을 했거든요. 예. 변호인 접견을 그 송영길 대표가 최고위원 변호인 접견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변호사 자격이 현재 정지돼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 통화를 하셨는데 송영길 대표하고 어떤 내용으로 대화 나눴습니까? 아니 이제 나오신 날은 축하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예. 다음 날 제가 전화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 했었다 그랬더니 첫 마디로 내가 내 처지만 생각하고 당신 처지를 생각을 안 해서 변호인 접견하려고 그래서 미안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3층 독방을 썼는데 조국 대표가 쓰던 방이라서 또 좀 묘했다. 그리고 구치소장한테 당부했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 실제 이제 이번에 윤석열이 들어가면 아예 이제 특별 예우 이런 건 없어지는 것은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는 거네요. 제도적으로 원래 특별 예우라는 건 없는 거고요. 예. 예. 특히 이제 아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우리 대한민국 형법이 구정하고 있는 가장 중죄를 지은 사람인데 예. 무슨 특별 대우를 뭐 안 좋은 쪽으로 특별 대우하는 것도 저 인권 침해라서 안 되고 보통 재수자들과 똑같이 대우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구속은 이제 기정사실이고 서울구치소에 가게 되면 자, 교도소로 가는 것은 대법원 확정 판결 때 갑니까? 아니면 1심도 확정이 되면 교도소로 바로 갑니까? 그거는 예외적으로 이제 1심 판결이 나면 옮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예. 대개의 경우는 대법원 확정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지금 봐야 됩니까? 윤석열에 대한 이제 수사, 예. 기소, 재판, 최종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지금부터 시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렇죠. 최소한 한 1년 반은 걸리지 않을까요? 1년은 아무리 무조건 빨리 더 해도, 걸리고. 예, 1년은 무조건 더 걸리고 2년 정도는 안 걸릴 왜냐하면 이게 것이고. 증인이 많아가지고 예. 윤석열이 또 그런 증인들의 그러니까 참고인들의 진술이나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에 대해서 증거로 동의할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럼 부동의가 되면은 다 이걸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해서 신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사례도 그렇고 뭐 1년 반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들어가서
또 구속이 취소되는 사유가 만에 하나라도 생길 수 있습니까? 지기현 같은 사람한테 가서 야, 풀어달라. 예. 이렇게 하면 풀어줘 버리는 겁니다. 그럴 경우가 생길 가능성은 제로입니까? 이제는 없죠. 예. 이제는 없습니까? 그때도 구속 사유를 가지고 지기현이 무슨 제주를 부린 게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하고 전혀 무관하게 지금 사전영장으로 구속이 되는 거라서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못 나온다고 봐야죠. 그럼 윤석열은 네. 그 상황을 알고 있다면 알죠. 지금이라도 예. 혹시라도 뭔가를 노리고 예. 대국민 사과, 석고대죄 네. 이렇게 할 가능성은 있다 없다. 그런 생물이 아니라니까요. 그 아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고 예. 그 옥이나 오판이나 그 어떤 옥이 그 무모함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자이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평생 거기서 있다가 뭐 죽어야 나올 수 있다는 생각 안 할 거예요. 어떤 네. 정도 상황이 지나고 나면 또 사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제 꿈 깨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톡 까놓고 한번 얘기를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몇 년쯤 살 것 같아요? 지금 이 분위기로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민주권 네, 국가가 네, 되고 앞으로 정권이 민주당이 계속 집권을 하든 또는 바뀌든 예. 윤석열이 석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 부분도 지금 좀 전망하는 네, 것은 없죠. 뭐, 안 되는 거죠. 예, 예.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죠. 아무리 이걸 낮춰주려고 해도 무기징역이고 기본적으로 과거의 어떤 전례들이나 이런 거에 의하면 사형 선고를 하는 게 맞죠. 예. 집행 여부를 변론으로 하고. 예. 그러면 영원히 못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윤석열이 지금 짓고 있는 죄가 다 하나같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들이 많습니다. 예, 예. 내란 수괴도 물론이지만 군사 반란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형만 있는 거고 법정형에 외환죄도 이제 인정되면은 그것도 뭐 그 사형까지 가능한 죄명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최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내란을 일으킨 결행자가 윤석열이고 내란 추계인데 네. 여기에 혹시라도 법률적으로 공범이 있다. 공동정범이 김건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수사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그것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화폰 문제를 어떻게든 짚고 넘어가서 그걸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김건희 비화폰이 왜 지급됐는지, 그걸로 누구랑 통화했는지, 언제 통화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다 보면, 그리고 윤이 이미 김봉식 전 서울청장한테 가정사 뭐 개인사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 부분도 김봉식이 어느 단계에 가면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밝혀지게 된다면 내란과 관련한 김건희의 공범 성립 여부, 이것도 내란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로 다뤄야 되는 문제인 거죠.